서울 코리아에서 하던 짓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러한 슬로건 주장은 약 40년 전부터서 북한이 해외 동포 진북 세력들을 동원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런 전략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다, 노웨이. 그것은 아니다. 너희들 핵무기를 다 폐기해야만이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네, 통신 기자가 30년 전부터 주장했던 말을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쳤습니다. 어쨌든 약 4분간 동영상 나오는 저 사진들 모습들 보십시오. 평화가 좋다? 누가 평화를 모릅니까? 자, 북한이 이와 같은 표리부동한 한반도 공사나 전략 전술을 아직도 폐기하지 않고 이장 전술, 주한미군을 빼돌리고 땅굴을 통해서 남침하겠다는 그런 계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북한의 그 진정성,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인정할 수 없고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친북 세력, 친남 세력들이 충돌했습니다. 네, 보수 인사들, 우리 LAN의 젊은이들 나타나지 않고 전쟁 참전했던 우리 어른들이 나오셔서 그나마 맞불을 놓자 LA 경찰들이 출동하고 공중에서는 헬기가 뜨죠? 보십시오. 아수라장, 서울 판문점도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가 충돌을 했습니다. 볼만한 그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이 50년, 60년 현재 시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특히 노스코리아를 향해서 이 통신문 배우준 기자가 메시지 전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청산한 오늘 이 시간 최고조놈 김정은, 미스터 김정은, 허세 교만 부리지 말고, 허세 교만 부리지 말고, 1950년 6.25 전쟁은 승전이 승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스코리아가 승리했다고 말했죠. 어쨌든 간에 피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연출했던, 섹스피어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동족 간의 사상행위가 진행된 그 시간, 이제 최고조놈 미스터 김정은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반도가 이제 노스코리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자칫할 수 있는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진이 나오겠습니다.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 노스코리아가 보여준 막강한 저 군사력들,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그러한 군사력을 증강했는지, 그 타켓이 일본이냐 중국이냐, 사우스코리아 동족을 향해서 전진기지, 전진 배치를 한 제 군사력들, 오늘 저는 상당히 슬픈 마음으로 8월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네, 내구장 청포도는 익었고 이제 원색의 시즌 8월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전쟁은 미워 평화가 좋다. 미주동포 앞장서서 조국 평화 통일 앞당기자는 이 천편일률적인 불변의 구호, 불변의 3단계 통일 전략 전술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한반도는 영원한 봄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방송 시작합니다. 로컬 뉴스 잠시 정리하고 다음 사우스코리아, 서울코리아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30분짜리 방송입니다. 네, 우리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롱비치 지역, 애너하임 지역, 가든 그루브 지역 전 지역에 있는 약 80개 도시에서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입니다. 다른 공중파 방송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타임워너 케이블에서 약 80개 이상 도시에서 이 방송이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서울 갔다 오신 분 얘기 좀 들었습니다. 서울 갔다 오신 분, 서울에 갔더니 참 살기 좋더라,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살기 좋다, 여기면 하자, 서울 도로 들어가자,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번에 갔다 오신 분은 잘못 판단했는지 멘탈 분위기가 된 분인지 정신 착란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서울에 갔더니 사람들이 표정이 살벌하더라. 도끼가 있던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좀 살벌하다. 웃음이 별로 없더라. 네, 그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올렸습니다. 서울판에다가 서울 분위기가 그렇다. 살벌하다. 근데 사실이냐 했더니 댓글이 한두 개 올라왔습니다. 살벌하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살벌하다. 경기가 좋다. 네. 천국 속의 지옥이라는 미국, 미합중국. 천국 속의 지옥이라는 말 있죠? 그것은 화려하다. 풍요롭게 보인다. 그러나 내면 인사이드는 약 99%? 1%가 아니고 99%, 약 80%가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한반도 서울은 특히 네. 지옥 속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었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배부른 10%, 20% 부자들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옥 속의 천국도 아니고 천국 속의 지옥도 아닌 서울 코리아. 우리가 또 떠나온 그 서울 코리아. 네. 경기 회복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미국은 미국대로 흑인 대통령이 있는 한, 흑인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경기는 어둡겠다. 그런 판단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백인들, 무서운 이 백인들이 우리 오바마 대통령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가 풀리지 않습니다. 소위 출구 전략 보이지 않습니다. 겨울 내내 그 영하 50도, 100도의 추위를 떨고 있는 우리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등 여러 지역 약 98%, 90%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천국 속의 지옥. 좀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 문망초 뜻을 아십니까? 네, 문망초. 제가 지금 문망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 배지는 꽃말 있죠? 나를 잊지 말아달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꽃말로 알고 있는데 나를 잊지 말아달라. 네, 이 꽃말의 문망초 주인공은 누구냐? 네, 지옥 속의 천국 속에 지고 있는 분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6.25 당시 전쟁 국군포로 미군 포로 납북자들, 북한으로 끌려간 분들, 탈북자들, 정신대, 일본 정신대 어안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자는 그런 뜻에서 아픈 역사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날 잊지 말아달라. 박선영 사법고시 합격된 여자분, 내 남편이 대법관입니까? 박선영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자리를 좀 놓쳤죠? 어쨌든 어제 그저께 LA 오시다 가셨습니다. 문망초 재단 침대 다 왔네요. 국가발전연구원장 김서우씨, 변호사 김현씨, 국군포로 신고센터장이네요. 네, 지금 사진 붙었습니까? 나올 겁니까? 어쨌든 저기 또 나오는 사진들, 미군들,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미군들 포로들, 평양으로 끌려가는 저 모습들, 그분들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고 몇 사람이 실종됐고 찾지 못하고 있는지 통계가 좀 불명확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LA 정용봉 국군포로 송환 추진위원장이 행사를 주관했고 문망초 이사장 대신은 미 박선영 이사장 사진에 붙어있죠. 네, 이분이 단체 투쟁도 많이 했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했습니까? 어쨌든 미 해결의장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여러 피해자들, 이 문망초의 꽃 이름대로 우리가 당신들 잊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상 회복되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올 수 있는 그런 역사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쟁취하기 전에는 국정 아젠다 넘버원이 국군포로 송환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네, 중국과 랑데뷰를 하고 미국 방문하고 온 이후 오늘 이 시간 귀신이 아이를 뺐다 기태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나중에 뒷동수를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를 아직까지 그런 얘기 없으면 섭섭합니다. 대한민국 나만의 국정
제1번 1순위는 영순위는 국군 포로다. 그것이 원상 회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네버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불벼락이 진짜 귀신의 태아들이 원망 분노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국정 담당자들 착각하지 말기를 통신문 TV표보정 기자가 메시지 전합니다. 날 잊지 말아요. 날 잊지 말아요. 포기함이 나치라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한반도 현재 시간이 몇 시간을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컬 뉴스 중에서 일제시대에 끌려간 의안부들 성노예 당했던 할머니들이 서울 일본 대사관 앞도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린딜 지역의 도시에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제막식을 갔습니다. 피해자 성노예 우리 한국 여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세운다? 네, 여기서 본 기자가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경험한 그 역사, 부끄러운 역사. 그러나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일 협정에서 모종의 대가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지 피해 액수가 좀 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일본에 와서 미국에 와서 그런 시위를 하는가. 성노예 사건은 우리 한반도 문제고 일본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미국 가지고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제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제막식은 일본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울릉도나 독도 앞에서 할 일이지. 어째서 미국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전쟁 범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 배우 조종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기자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지금 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2월 달에, 백인 같은 백인이 흑인 청년을 총을 쏴 죽였죠. 내는 좀 수상하다. 네, 폴로디에드 주에서 순찰하는 사설 경비원한테 걸렸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 경비원이 총을 쏴 죽여버렸습니다. 이 문제 여기서 해설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런 점을 볼 때 소위 형법 총론 강론함 뒤져봤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그런 판례가 나왔고 서울도 그런 판례가 있을 겁니다만 경미한 치료 경비원을 치고 완력으로 치고 권총을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닌데 경비원이 총을 쏴 죽였다. 과잉 방어, 긴급 피난. 이것은 정당 방위 개념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992년 로데니 킹 흑인 사건처럼 폭발해서 흑인들이 또 소동 일으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우리 LAPD 경찰들이 시장들이 나서서 너희들 까불면은 시위를 하면은 공격형 액션을 취한다고 선언했죠. 어쨌든 과잉 방어를 하지 않았나 본 기자는 그렇게 또 유추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 총을 든 사람이 또 젊은 아이가 흑인이라는 사실, 그 아이를 총을 쏴 죽였다. 네, 저도 경험해봅니다만 상대방이 권총을 추대하고 있으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느냐? 네, 젊은 아이가 흑인이. 그래서 이것이 소위 흑백 분쟁이 아닌가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배심원 재판에 있어서 이번 케이스에 있어서 말이죠. 살해당한 사람이 흑인입니다. 그리고 배심원에도 흑인 정도 한두 사람 배심원에 참가해야 되는데 5명이 백인이고 한 사람이 히스패닉 계통입니다. 흑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보선지각 사유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배심원 제도가 좀 문제 있잖아를 지적하면서 판사의 재판 독립성, 사법부의 권위를 본 기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판사들이 좀 지나치게 정당방위 개념도 그렇고 우리 로스앤젤레스 비영리단체 판결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장난치는 그런 판례를 볼 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논쟁은 또
또 언제 끝낼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지 지멈은 저 사진도 볼만합니다.